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FOMC 후폭풍이 불었던 시장인데 지역별로 그리고 자산군별로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서 해석이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벤트 해소로 인한 포지션 정리가 당일이 시장 흐름을 설명한다고 보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드디어 나온 일본 재무부의 통화시장 개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FOMC 기자회견 마치고 시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현물장 마감 후에도 계속 흘러내려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요. 더욱 특이했던 것은 오늘 아침 CME 전산거래 열리고 나서도 나스닥 선물 매도가 계속 쏟아지면서 아시아 세션에서는 11,600선 중요한 스탑로스 자리를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11,550선에서 멈추긴 했지만 본장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션에서도 매도가 이어져 나왔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이 후반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를 하겠고 여하튼 여러가지 정황 증거상 우리 시장은 300선이 아니라 대폭락이 나와도 모자라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저는 선물 매수와 풋 매도를 제법 세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부디 갭 다운이 크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의외로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1% 내외의 약한 갭 다운으로 출발했고 그것도 300선 위에서 출발을 해주었어요. 가장 큰 이유로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인 상황에서 이 먼슬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잔존인이 많아서 감마가 터지긴 애매했죠. 근데 위클리는 300선을 깨게 되면 감마가 터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방어하려 했던 것이 오늘이 갭다운이 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선물 시장에서 지금 사실상 매도가 아주 풀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신규 매도를 미결 증가시키면서 더 때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은 오전 11시 15분까지는 선물 매도를 한 2,500억 가까이 때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299.35를 간신히 지켜내고 그 뒤로는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물 미결 작정이 수치를 보면 장중에 31만 8천 개까지 증가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데이터로는 이 월간 선물 미결제 약정 한도가 보통 한 32만 계약을 넘어서면 우리 시장에 참여한 선수들은 총알을 다 썼다, 그러니까 방향성 총알을 다 썼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미결제 약정은 6,200계약 넘게 증가를 해서 마감 때는 31만 4천 계약으로 아주 빵빵하게 미결이 차 있죠. 외국인들은 장 초반 선물 매도를 한 것을 11시 15분 이후로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오전에 개인이 푼 매도 손절을 받아낸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미 있는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때리는 것은 웬만한 모멘텀이 아니고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장중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약세를 보였고 또 장마감 무렵에는 105대2000 마이너스 0.6포인트까지 밀리긴 했지만 또 하나 있어요. 달러원이 지금 1,400원을 돌파해서 신고가 찍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정도면 여기서는 더 숏을 잡기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본 재무성이 드디어 통화시장에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이 변동성 지수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두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통화시장 개입은 이따가 유럽 세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변동성 지수의 이평 정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약해서 이제 옵션 매도는 조심해야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 지수가 올해 내내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변동성이 지금 28포인트 육박하죠. 그리고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올라왔다는 게 21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미국 증시 개별 종목들이 하나둘씩 스탑로스를 맞고 있어요. 게다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시장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인덱스가 다 통으로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아시아 증시 중 홍콩 증시는 다음 주면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되죠. 슬슬 시장이 임계점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옵션 매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오히려 장중에 옵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되 트레이딩 관점에서 먹튀하는 전략,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니 평소에 옵션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늘 옵션 매도를 하자고 하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옵션 매수를 권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옵션 매수는 투입한 프리미엄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옵션 매도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옵션 매수도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요. 그런데
옵션 매도도 만만치 않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자는 이 변동성 지수가 정배열되는 한두 달 정도를 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 중 10달 정도는 매월 2%에서 3%씩 솔직히 말해서 방향성 못 맞춰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맞추면 델타를 키워서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죠. 그렇게 옵션 매도자들은 꼬박꼬박 돈을 벌어가는데 그 나머지 한두 달 정도의 변동성 지수 이평선이 정배열된다. 그러면 그때 6개월치 수익을 모조리 토해내거나 심지어 한 해 장사를 마치고 망치고 더 심하면 아주 몇 년치 장사를 망치고 시장에서 아웃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마냥 나쁘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옵션이 정배열됐다? 그러면 외가격 옵션 매수도 좋지만 등가격 옵션 매수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또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일중매매 추세 추종 로직에 가중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름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젊은 친구들이 시장에서 또다기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이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저처럼 이 트레이딩 아닌 인베스팅을 하거나 또 포지션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휩소도 이젠 조심해야 되고 또 언더슈팅이랑 오버슈팅도 감내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각자의 트레이딩 성향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되지만 저는 옵션 매도를 주로 해왔다는 입장에서 이제 변동성 정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옵션 매도를 최대한 줄이고 옵션 매수를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옵션 매수는 풋옵션 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콜이든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옵션이 굉장히 싸게 눌려있다. 그러면 튀는 것도 상당히 크게 튈 수 있다. 장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옵션 매도를 이제는 당분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을 한 상태에서 개장과 함께 아주 강력한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지수는 폭등을 거듭해서 전일 유럽 본장 마감에 기록한 플러스 1% 가까이 상승한 자리까지 한 2시간 동안 아주 스트레이트로 달렸어요. 사실상 저가 대비 무려 2.4%가 상승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 변동성은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되는 것인데요. 미결제 약정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패닉장이 안 왔다는 것이죠. 특히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올라 있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초반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인 것에 말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벤트 해소에 따른 대기 매수세로 상승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시장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기 매수가 초반에 집행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유럽 장기채가 전일 올라온 것에 더해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 수요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채는 유럽 세션 초반에 유럽 국채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미국 증시 상대적 약세의 배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드디어 오늘 미국 장기 국채도 미국 세션 들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네이키드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과도한 장단기 역전에 배팅한 트레이딩들이 언와인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가 일려서 흘러내린 게 아니거든요. 이 유럽 국채가 초반에 초강세를 보였다가 저녁 8시 영란은행이 이제 50bp 금리 인상하면서 10월 3일부터 적극적인 국채 매도 계획을 행동에 옮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국채가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유럽 세션에서 국가별 채권 스프레드가 뒤틀어지기 시작하자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국채도 아무런 뉴스 플로우 없이 스탑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서 죽어있던 무브 인덱스, 이 채권 변동성 지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긴 그림으로 보면 장기 채권을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장단기 역전에 배팅한 트레이딩들이 지금 워낙 포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 포지션들이 언와인드, 그러니까 단기 채권은 이미 금리 인상 이슈를 다 반영한지라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장기 채권은 그동안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도로 뒤집는 트레이딩이 나오는 첫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소한 이번 달 분기 말까지는 갈 트레이딩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을 앞두고 이 장기 채권은 또 강한 또 언더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장기 채권 매수도 좀 보류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시장에서 드디어 일본 재무성이 엔화 매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구로다 총재 발언이 시작되기 전에 이 145.8엔까지 밀어놨는데 그걸 발언 마치고 나서 직접 시장 개입을 강하게 했죠. 그래서 아주 한 방에 140엔대까지 그냥 개폭등을 시킵니다. 이 두 차례에 걸친 시장 개입으로 일단 142엔대까지는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엔화 약세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다만 오늘이 엔화 개입 가격대인 이 145에는 나름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시장 개입이 들어온 가격대와 또 최대 진폭을 계산해보면 당분간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낼 수 있죠. 향후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진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레인지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유럽 증시가 폭등을 할 때 함께 오르긴 했지만 유럽 장기 채권의 매도세가 쌓이면서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 버렸는데요. 유로화는 아직 페리티를 크게 벗어날 모멘텀이 없죠. 그래서 장중 등락은 무의미한 수급상의 트레이딩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FOMC 이전에 쏠려있던 트레이딩들이 이 3분기 말을 맞이해서 하나둘씩 청산되어 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포지션들에는 뭐 과도한 달러 강세 베팅, 그리고 또 과도한 단기 국채 매도 베팅, 또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채권 스프레드 역전 베팅, 이런 것들도 다 청산되는 것이지 지금 새로 포지션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비추세 흐름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 가격이 아주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수요일에도 이 유럽 세션 초반에 푸틴이 뭐 TV 연설을 통해서 공포감 조성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다 죄다 처맞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눌렸을 때 이 기름 가격도 다시 눌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는 82.5달러를 깨는 저가로 처박혔다가 오늘도 또 유럽 세션 초반에 유로화 반등 또 유럽 증시 강세 이렇게 진행되면서 기름 가격은 다시 86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 또 매도가 쏟아졌죠. 그래서 사흘 연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처박혔는데 지금 기름도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에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4분기가 되면 기름 가격도 아주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봐요. 또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오늘 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오면서 무려 마이너스 7%나 밀렸는데요. 이 또한 에너지 위기 내러티브가 약발이 다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시장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이 시장이 아주 희한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징그럽게 미국 증시의 매도세가, 특히 나스닥의 매도세가 쏟아져서 반등을 틀어막았죠. 시장은 분명 저가 매수세가 있었고 또 유럽 시장과는 달리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쏟아지면서 이벤트 해소에 따른 이 포지션 청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약세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테슬라인데요. 그동안에 애플과 테슬라를 이 FOMC 전까지 아주 강하게 붙들어 두면서 시장이 하락을 막았던 것을 오늘 그냥 싹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테슬라에는 개별 종목 이슈가 있었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뭐 테슬라가 밀렸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동안 강했던 지수를 붙잡아 놨던 종목들을 그냥 던지고 나머지들도 뭐 갭다운이 난 것은 일부는 좀 받아내는 등 뭐 그런 식이 아주 포지션 청산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 외에도 AMD나 엔비디아도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상당히 걱정되는 게 이들 대형주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스탑로스가 나온 게 지금 목요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는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일 오전장에 뭐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주봉상 아주 심각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시가 갭다운 이후로 나름 반등을 주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기술주들도 변동성 매도로 인해 반등을 한 것이지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장마감 10분 전에 변동성 매도가 멈추자마자 인덱스 매도가 쏟아지면서 오전 내내 시장을 붙들어 놓았던 종목들도 죄다 윗꼬리를 달아버렸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을 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변동성 선물이 아직은 콘텐고 상태이지만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든지 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국 증시에 대한 롱 관점을 가지던 것을 이제 철회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거 거의 바닥 아니냐, 뭐 여태까지 뭐 바닥이라고 막 뭐 소리쳤다가 무슨 롱 관점을 철회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변동성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터진다고 하면 아무리 뭐 바닥 같아도 여기서 더 세게 밀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젠 그 변동성이 터질 조건들이 다 정해져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변동성이 지금 고점을 다시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더슈팅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세 상승이 시작되려면 저는 일단은 뭐 3분기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할 계획이고요. 물론 여기서 무슨 더 악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4분기가 시작되지 않았죠. 그런데 매니저들이 미리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그 사이에 뭐 러시아가 핵을 쏜다든지 뭔가 특별한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강하게 누른다? 그러면 그러한 언더슈팅은 기회로 삼고 단기 매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금융주가 골고루 눌렸는데 다시 눌리기 시작했다는 게 좀 걱정이 돼요. 특히 채권 변동성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가 눌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것도 인덱스 매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난 한 달간 반등을 했던 것들이 이 뭐 반도체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들 하나씩 처맞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뭐 소비재 중에 오늘 뭐 스타벅스나 타겟 같은 거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스타벅스에 아마 개별 재료가 있어서 빠진 거라고 하지만 아마존, 뭐 로스, 그다음에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유통업까지 싸그리 밀린 거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름 주식은 장중에 계속 버티다가 장마감 때 인덱스 매도가 나오면서 눌렸죠. 그래서 엑선모빌도 지금 주요 이평선을 깨느니 많이 한 위치까지 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태죠. 그래서 전체 시장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터뜨리면서 언더슈팅이 나와야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봐요. 마지막으로 러셀이 아주 의미 있는 음봉 3개를 만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개장 초 갭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이 추가로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는데 중간 반등 한 번 없이 밀리면서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아주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뭐 게임스탑이니 뭐 AMC 엔터 같은 그 밈 주식들 아주 후드려 맞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더 종목을 압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별히 리스크 관리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아시아 세션 리뷰할 때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시장은 이 패닉 셀링 같은 거 없이 하락을 이어갔죠. 근데 이제 시장이 패닉 셀링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변동성 지수의 이평선이 정배열된 상황에서는 옵션 매도를 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죠. 근데 이거는 풋옵션 매도만이 아니라 콜옵션 매도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해도 일중에 한해서는 아주 강하고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 매도자들을 골로 보내버릴 수 있죠. 반대로 하락이 나온다 해도 아주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눌려서 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외곽의 프리미엄이 좀 죽고 뭐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새벽 4시 50분 이후로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 눌림이 나오면 콜옵션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만 이제는 풋옵션 매도는 모두 청산하고 장중에 옵션 매수를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다만 아직 추세 상승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진입한 물량이 상당량은 장중 청산을 원칙으로 할 것인데요.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 대응이 상당히 피곤해지겠죠. 근데 시장의 속성이 포지션 매매에 적합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뭐 저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1년 중 한두 달 옵션 매도를 조심해야 되는 이 구간만 잘 피하면 돼요.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물 배수 포지션은 뭐 이 정도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물려도 매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고 갈 계획인데 이제 슬슬 물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뭐 300포인트를 재차 깨게 된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2240선, 그러니까 선물 290선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규로 선물 매수를 늘리지 않을 뿐이지 이 물량은 별도로 손절하지 않고 계속 홀드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할 거예요. 지금은 누적된 포지션이 3분기 말을 앞두고 청산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장중에는 추세가 나와도 전체로 보면 비추세, 그리고 의미 없는 등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지금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동성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고 특히 금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에 오전장에 상승한 부분을 반납하게 된다? 그러면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가지수에 대한 매수 관점을 모두 보류한 채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제가 끌고 왔던 나스닥 선물 아시아 세션에서 11,600포인트에 모두 손절됐어요. 그래서 무포인 상태고요. 멤버십 게시판에서 이야기했듯이 장중에 잘 기다려서 나스닥 매수를 한 것 또한 추세가 나오지 않았죠. 막판에 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본절에 청산했기 때문에 신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참, 이 소맥이 제법 의미 있는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좀 시세를 줄 것 같긴 한데, 본격적인 시세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금요일에 청산 걸어두고 재매수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